지금부터 제가 쭉 읽으면서 중요한 것들은 밑줄 긋고 필기할 것들은 제가 이렇게 쓰세요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교재에다가 작성하시면서 그냥 쭉 읽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제 1조입니다. 목적 보도록 하죠. 제가 조 항우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1조 밑에 보면 제 2조가 있고 그럼 제 3조가 있어요. 근데 이때 제일 위에 보시면 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장은 여러 개 몇 가지의 조들을 묶어서 챕터 형태로 구성한 것들을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1장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보게 되면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기관 설치, 4조, 5조, 6조, 7조까지가 1장으로 총칙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1조 목적부터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하죠. 자, 이 법은 보겠습니다. 모든 법률들은 무조건 제일 첫 조항은 목적입니다. 그리고 목적 문제는 무조건 기본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목적이 기본 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이 법은,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체크하겠습니다. 화재를 밑줄 것이고요. 예방, 경계 밑줄 그어놓고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거나 진압도 체크하겠습니다. 예방, 경계, 진압 하고 또 제수 체크하겠습니다. 화재, 재난, 재해, 급박히 급한 상황에서의 밑줄 쫙 꺼놓을게요. 끝에 가서 구조, 구급 또 밑줄 체크하시고요. 구조, 구급.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이죠. 그런 활동 등을 통하여 다음 밑에 줄도 계속 쭉 긋겠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 체크하시고요. 으로서 계속 밑줄 긋겠습니다.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 요거 복지 증진 아니잖아요. 복리입니다.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뭘 묻냐면 최종 소방기본법의 최종적인 목적을 물어요. 최종적인 목적은 항상 어디 있는 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뭐예요?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이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이용하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하죠. 그럼 그 5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단이라고 합니다. 수단. 목적을 이루기 위한 뭐라고 한다고요? 수단. 5가지 체크하시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이 뭐가 된다? 목적. 이렇게 한번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에서. 그래서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5가지. 그런데 이 5가지를 누가 하죠?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을 누가 해요? 소방관들이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누가 하는 활동사항? 소방관들의 소방활동을 통해서 뭐 하겠다고요? 이러한 목적을 이루겠다고요. 되겠죠, 그죠? 소방기본법은 뭐다? 소방관들의 소방공무원 활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소방기본법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면 예방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모든 국민들이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해야 될 일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전부 주는 뭐다? 소방관들의 소방활동사항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네. 자, 제 2조 정의. 또 정의도 무조건 한 문제죠. 정의도 한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네. 정의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1조 목적과 2조 정의는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법에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 1번에 소방대상물 밑줄 한번 체크해 놓고요. 소방대상물. 그 옆에 건축물 밑줄 그어 놓고요. 건축물 밑줄 그어 놓고 그 위에다가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 한번 써놓을게요. 일단 건축물 위에다가는 건축물. 그러면 지금 말하는 소방 대상물은 건축물 뭐 뒤에 차량 해서 쭉 나올 건데 뭐 쭉 나오는데 이 뜻이 뭐겠어요? 소방 대상물의 뜻이 소방 활동이 필요한 대상이란 뜻입니다. 불이 나면 뭐 해야 되는 거니까? 꺼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 육지에 있는 우리 소방관들이 소방 활동을 할 때 불을 꺼야 되는 대상물이란 얘기예요. 소방자가 없으면 그냥 뭐고요? 그냥 대상물들인데. 그럼 대상물이 더 큰 규모고
소방대상물은 소방법에서 말하는 대상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건축물이 있고 차량이 있고 뒤에 선박이 있고 한데 이 건축물만큼은 제가 묶어서 뭐라고 할 거라고요, 앞으로. 건축물은 묶어서 뭐라고 할 거다.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나중에 할 거라고요, 나중에. 근데 미리 예습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설치지법에서 보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류 30가지가 나와요, 나중에. 건축물들. 그거 나중에 공부할 건데 일단 건축물은 뭐라고 한다? 특정 소방대상물을 부릅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뭐냐면 소방대상물은 불을 끄기 위한 대상물들을 말하고요. 특정 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대상물을 말해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이런 설비들이 설치되는 대상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불러요. 차량에다가 스프링클러 설치 안 하잖아요. 옥내소 설치 안 하고. 그죠?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대상물을 뭐라고 한다? 특정 소방대상물. 여기서 말하는 소방대상물은 소방활동이 필요한 대상물들을 말한다고요. 불 꺼야 되는 거. 그래서 그게 말하는데 일단 건축물 봤고요. 차량 봤고 선박 보는데 가로 열고 제일 끝에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밑줄 그어 놓고요.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밑줄 그어 놓고 그 위에다가 또 화살표 이렇게 하셔가지고 운항 중인 선박 X 이렇게 한번 해놓겠습니다. 운항 중인 선박은 X.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 그러니까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육지에 있는 소방대가 가서 불을 끌 수가 있어요. 강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들도 육지 소방력이 다 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로 해상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소방 헬기라고 해봤자 기름을 아무리 만땅 채워놔도 소방 헬기가 떠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이면 이걸 다 써버리거든요. 그러면 진화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바다를 떠나버리면. 결국에는 육지에 있는 소방력이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뭐라고 하겠다고요? 소방 대상물로 봐요. 그래서 운항 중인 선박은 이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해양운송법이나 다른 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박 건조 구조물이나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어떤 만들어낸 것들이 있죠. 그죠? 탑 같은 것들, 그리고 물건, 이런 것들을 말해서 결국에는 우리 육지에 있는 소방력이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하겠다? 소방대상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선박은 운항 중인 선박은 해당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건축물은 앞으로 뭐라 부를 거라고요? 특정 소방대상 부를 거라는 거. 그 내용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2번에 관계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관계지역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이런 활동 등이 필요한 지역을 뭐라고 하겠다? 관계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크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어차피 소방활동이 필요한 지역은 다 관계지역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이 관계지역 안에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지금 쓰실 필요는 없고 이 관계지역이 전부 다인데 우리나라 육지는 다인데 그 중에서 이제 화재경계지구라는 게 나와요. 화재경계지구. 그럼 그거는 이제 이 전체 중에서 좀 불이 나면 위험할 것 같은 지역이 있잖아요. 일부 지역들. 그것만 묶어서 뭐라고 부르면 나중에 이제 화재경계지구라는 데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거는 요 중에서 조금 있을 거란 얘기죠. 그죠? 그 내용은 나중에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자, 3번에 관계인은 밑줄 그어 놓겠습니다. 관계인 밑줄 그어 놓고 이건 외우셔야 돼요. 암기. 자,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체크하시고요. 소유자, 관리자 체크하셔야 되고 점유자 체크하셔야 됩니다. 보통 앞글자 따서 제가 외우라고 할 때 소관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소관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다음 보기 중 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하고 물어요. 그럼 보기에 지문에 길게 막 설명을 써놔도 일단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누구라고요? 관계인이다 라는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소유자는 당연히 건물주, 관계인은 건물 안전관리자,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가 누가 되겠어요? 세입자들. 소관점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어떤 화재가 나거나 사건, 사고 나면은 뉴스에서 뭐 그러잖아요. 관계인 조사한다고 하잖아요. 관계인 참고 조사하잖아요. 관계인 하면 누가 온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조사받는다고 얘기합니다.